2024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. 여러 나라에서 집중되었던 만큼 화제성 또한 2024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. 미국 인기 스타들과 인플루언서들은 물론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영향력 있는 CEO인 일론 머스크까지 대선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관심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미국 대선 결과가 11월 6일 날 나왔는데요.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그 주인공으로 떠오르며 그의 정치적 재기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그의 당선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거대한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번 미 대선의 주인공은 트럼프가 되면서 그로 인해 오는 후폭풍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후폭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.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가 될 시 너무나 잘 알려진 정책이죠. 바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것입니다. 앞에서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다시 보게 되면 한국은 머니머신, 한국은 부자나라이지만 돈을 내지 않는다 라는 발언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는 한국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것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2026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 9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. 이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트럼프와 김정은은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기 전에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남이 있었죠.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.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다. 우리는 앞으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. 평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. 라며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물론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이라는 내용이 주요합니다. 추가적으로 판문점에서 만남 이후 김정은은 핵 단추가 항상 내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. 이에 트럼프는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는 사실을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린 정권의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가? 라고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2024년 7월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김정은을 지켜세우며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김정은은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신형 ICBM을 발사하고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시설을 전격 공개하는 행보를 보였다. 이것을 간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트럼프의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협상에 공을 들이겠다는 표현입니다. 두 번째, 보편적 관세 부담.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경제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암시했습니다.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%, 20%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. 이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, 전자제품,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수출 관세가 높아지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한국은 경제 구조상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. 2023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%에 이릅니다.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%, 미국 수출은 약 15%에 달합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과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2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미국과 중국 모두가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. 미국은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견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 이러한 정책이 강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미국산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반도체, 전자제품,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가격이 관세로 인해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.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있어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변화 전략이 요구됩니다.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단기적 대응책과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한국이 이러한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